응급실 복도. 지역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위장 부부? 그가 낮게 중얼거리자 그 말 한 줄에 다림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팀장님, 그건 정말 사정이. 사정? 지역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난 당신을 남의 가정을 건드리는 남자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당신은 말끝이 날카롭게 부서졌다. 선우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낮고 단단한 톤이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역의 시선이 번개처럼 선우에게 꽂혔다. 내가 지금 김선우 씨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말해야죠. 선우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강하게. 다림이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마세요. 몰아붙인다고요? 지역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아십니까? 알죠? 선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말하는 겁니다. 도망친 건 다림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도망쳤어요. 다림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우야? 선우는 다림을 잠시 바라보다 숨을 들이켰다. 10년 동안 계속 말 못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말하는 순간 우정도 잃을까봐. 그래서 늘 친구인 척했지. 지역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다. 그럼 지금은 친구 아니라는 겁니까? 네,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는 친구 자리에서 안 물러납니다. 다림의 숨이 턱 막혔다. 선우야, 그만. 아니, 선우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지역이 아주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다림아, 이번엔 나도 너를 붙잡을 거야. 도망만 치고 지켜만 보는 건 이제 못하겠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무게로 울렸다. 지역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게 고백입니까? 그렇죠. 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공 팀장님도 알잖아요. 사람 좋아하는 거 양보한다고 없어지는 감정 아니잖아요. 지역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경쟁하자는 겁니까? 경쟁이 아니라 선우가 다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림이가 선택해야죠.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겁게 일렁였다. 병원에서 나온 다림은 빙빙 도는 머리를 붙잡고 길 위에 멈춰섰다. 선우의 고백, 지역의 분노,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다림이 비를 막지도 못한 채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고다림 씨, 그 목소리가 빗속을 가르고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림의 몸이 멈췄다. 지역이었다. 우산도 없이 그대로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팀장님 왜? 대답하세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까 그 자리에서 못 들은 말. 지금 말해요. 무슨? 선우 씨 말. 지역이 한 걸음 다가왔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습니까? 다림이 눈을 크게 떴다. 없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답을 왜 못합니까? 팀장님 그게.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지역의 말이 갑자기 터졌다. 빗속에서도 눈빛이 불처럼 뜨거웠다. 도망가지 말라며. 당신이 말했잖아요. 진심 말하겠다고. 다림의 목이 메었다. 그래서 왔어요. 지역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 당신 거짓말도 실수도 타봤어요. 근데 당신 우는 거 보니까 선우 씨한테서 놓치기 싫다고 한 말 보니까 다림의 숨이 터질 듯 흔들렸다. 지역이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다. 다림의 손을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길었다. 나 더 이상 당신을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다림은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 진짜 미안해요. 팀장님 힘들게 하고 속이고 숨기고 저도 제가 싫어요. 근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도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진심이에요. 지역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입니까? 네. 그 한 단어가 어둠 속에서 전부를 흔들었다. 지역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그의 손이 다림의 뺨 가까이로 천천히 올라왔다. 다림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는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폭우가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내리쳤다. 그리고 지역이 다림의 얼굴을 잡아당겼다. 입술이 닿기 직전 다림의 떨리는 한마디. 저도 팀장님 좋아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역은 단숨에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폭우 속에서 서로를 미친 듯이 향해 무너져 내리듯 키스했다. 긴장, 억눌림, 죄책감, 사랑, 욕망. 모든 감정이 그 한순간에 폭발했다. 다림의 손이 지역의 젖은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지역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으며 조금 더 끌어안았다. 비가 쏟아지고 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둘뿐이었다.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선우가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의 표정은 무너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결심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이번엔 나도 포기 안 한다.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다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역의 손, 지역의 호흡, 지역의 입술. 그는 분명히 말했다. 이제 도망가지 마. 다림은 베개를 꾹 누르며 속삭였다. 아, 미쳤다 나. 도망은 그녀의 특기였다. 낯선 감정을 느끼는 순간 도망쳤고,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도망쳤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늘 뒤로 숨었다. 하지만 어젯밤 빗속에서 지역을 보고 있던 자기 얼굴이 도망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 시각 지역은 회사 창가에 서서 손등에 스친 다림의 체온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돌아선 뒤 미친 듯이 1시간 이상을 걸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스스로를 붙잡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고다림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정작 가장 무서운 건 다림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출근길 엘리베이터. 다림이 살짝 고개 숙인 채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이 스르륵 끼워졌다. 공지역이었다. 조용히 다림 옆에 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버리면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침묵이 오히려 숨막혔다. 고개를 들 수 없는 다림. 한 걸음 다가오는 지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시간 좀 내. 다림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걸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선우. 평소였다면 선우는 그저 걱정했을 것이다. 다림이 괜찮나? 둘이 무슨 일이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젯밤 다림이 울면서 선우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 나 지역 팀장님이랑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 말 속에는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끝날까봐 무서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선우는 깨달았다. 아, 나 이대로는 다림을 잃겠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했다. 오늘은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야. 중간 회의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다림은 숨이 막혔다.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선우가 먼저 다가왔다. 다림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역이 그 말을 끊는다. 고다림 씨, 나랑 먼저 얘기해야지. 다림은 식은땀을 흘렸다. 둘 사이를 슬쩍 보던 다른 팀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흩어졌다. 그리고 선우가 처음으로 지역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공 팀장님, 다리미는 제가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지역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하겠습니다. 다리미 좋아합니다. 그만 뒤로 숨고 뺏길까봐 눈치만 보던 남자 역할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지역의 손이 살짝 움찔했다.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네가 말한다고 다리미가 너를 선택할까? 그건 다림이가 결정하겠죠. 단지 공 팀장님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이번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선우가 아니었다. 다림을 향한 선우의 박력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이었다. 다림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둘 다 미안해. 나 오늘은 누구 말도 못 듣겠어. 그녀는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두 남자 모두 뒤따르려 했지만 다림은 이미 눈물 흐르는 상태로 건물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다림을 다시 찾은 사람은 선우였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의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선우는 숨이 차도록 뛰다가 길가 버스 정류장에서 축 늘어진 다림을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다. 다림아, 내가 먼저 찾고 싶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보고 싶었다. 다림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선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너 사랑 때문에 도망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난 끝까지 내 편이야. 근데 나 진짜 너 좋아한다. 다림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지나치게 따뜻했고 지금의 그녀에겐 너무 잔인할 만큼 깊었다. 다림이 조용히 말했다. 선우야, 나 지금은 아무것도. 다림아, 선우가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이번엔 네가 나를 놓기 전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다. 그 말은 지역을 향한 도전의 선언이었다. 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굵고 차가운 빗줄기. 다림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누군가가 그녀 이름을 불렀다. 고다림. 지역이었다. 젖은 머리, 빠른 숨.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 선우가 천천히 일어나 지역을 보았다. 두 남자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부딪혔다. 지역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만. 이제 너한테 진짜로 말할 차례야.
다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팀장님, 제발 오늘은. 하지만 지혁이 말을 끊는다. 왜 도망가? 어젯밤 내 눈 똑바로 보고 그러지 말라면서 선우가 이를 악물었다. 공 팀장님. 지금은 가만히 있어.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건 우리 둘 문제니까. 핏소리가 두 사람의 숨결과 뒤섞였다. 다림은 더 이상 피하지 못했다. 지혁의 손이 다림의 뺨 옆을 스치듯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이라도 해. 나 안 좋아한다고. 다림의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혁이 다림을 당겨 안았다. 그리고 뜨거운 포옹이 빗속에서 길고 깊게 이어졌다. 선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더 강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도시의 어두운 골목과 고요한 가로등 사이를 스치며 떨어지던 빗방울은 마치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만은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처참할 만큼 고요한 소리를 냈다. 다림은 그 빗속에서 지혁과 나눈 키스를 잊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로 새벽을 맞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지혁의 손길이 마치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입술을 스치던 그 열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던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워지는 감정. 그녀는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말이 방 안의 정막에 부서지듯 흩어졌다.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젯밤 빗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났다. 한편 지혁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두 손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에 내려앉은 새벽빛이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다. 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지혁은 태어나서 사랑을 잃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상대로부터 답이 오지 않는 순간의 공허함,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다림이 자신을 떠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아파왔다. 어젯밤의 키스는 그가 가진 모든 이성을 무너뜨릴 만큼 강렬했다. 그의 입술은 아직도 그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를 뒤돌아갈 수 없는 길로 밀어냈다. 고다림. 지혁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널 놓칠 수가 없어. 그 말은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만큼이나 간절하고 위태로운 고백이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새로운 하루는 다림에게 전혀 새로운 기분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두려웠다. 회사에서 지혁을 마주친다면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선우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감정이 계속해서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스르륵 문을 잡았다. 만져본 적 없는 따뜻한 온도. 그 온도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지혁이었다. 다림은 눈을 피했다. 하지만 지혁은 슬쩍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과 설렘이 같은 공간에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했다. 어색함도 떨림도 숨소리도 전부 둘만의 세계에 갇힌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혁의 시선이 옆철판에 비친 그녀를 따라 다가오듯 움직였다. 문이 열리자 지혁은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시간 좀 내. 그 말이 다림의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멀리서 선우가 보고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선우는 어제 비 내리던 거리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그 순간 멍해지던 마음, 말할 수 없던 감정, 그저 가만히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자신이 처음으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그 초라함에 무너지는 대신 다짐했다. 이번엔 포기 안 한다. 그 다짐은 그가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회의실에서 두 남자의 기류는 뚜렷하게 달라져 있었다. 다림은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선우가 먼저 말했다. 다림아,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혁이 끊었다. 고다림 씨, 나랑 먼저 얘기해야겠죠.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다림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때 선우가 처음으로 지혁에게 말했다. 공 팀장님, 다림이는 제가 먼저 좋아한 사람입니다. 지혁의 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건 제가 겁이 많아서였죠. 근데 이제는 저도 남자입니다. 더는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공기는 아슬아슬했다. 누구도 먼저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혁이 천천히 말했다. 다림이가 널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지. 그건 다림이가 선택할 문제죠. 선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번엔 제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다. 지역도 다림도. 그 순간을 오래 잊지 못할 만큼 강렬했다. 퇴근 시간 무렵 갑자기 걸려온 병원 전화는 다림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어머님이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몸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뛰어가는 내내 왜 하필 지금 왜 또 수백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다. 병실로 들어가자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작고 약한 숨소리가 불안의 칼날처럼 귀를 때렸다. 엄마. 다림은 엄마의 손등을 붙잡고 울었다. 아무 힘도 없는 손을 억지로 붙잡는 것처럼. 그때 조용히 병실 문이 열렸다. 선우였다. 그는 다림을 보자마자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해하려는 얼굴, 말하지 않아도 말이 되는 눈빛, 위로가 아니라 그저 그녀 옆을 지켜주는 따뜻함. 다림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그 목소리에 다림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품에 기대,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복도 끝에서 지역도 보고 있었다. 다림이 다른 남자 품에서 울고 있는 모습. 지역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움켜쥐며 이름을 삼켰다. 고다림. 너 정말 그 사람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아도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아니, 난 널 포기 못해. 밤이 깊었다. 병원 대기실은 서늘했고 커피 자판기의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림은 의자에 앉아 엄마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손을 잡아주는 선우가 있었다. 그 따뜻함은 겨울밤의 담요처럼 부드러웠다. 그러나 문이 열리며 지역이 천천히 들어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기묘하게 삼각을 이루었다. 다림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숨이 걸렸다. 가여움과 두려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가슴에 쏟아져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며 말했다. 나 어떡해. 그녀의 울음은 병원 복도 깊숙이 스며들며 삼각관계의 감정선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갔다. 이 밤 다림은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두 남자는 그녀를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병원 밖 공기는 새벽처럼 차가웠다. 다림은 엄마가 안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이 풀린 탓에 걸음이 많이 느려져 있었다. 그녀의 발끝은 힘이 풀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어지러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선우는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며 따라가고 있었다. 다림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응, 그냥 좀 힘이 빠져서 미안. 걷는데도 집중이. 그 순간이었다. 낡은 보도블럭이 살짝 솟아 있었고 다림의 발끝이 거기에 걸렸다. 아, 다림이 앞으로 완전히 쏠리며 크게 휘청이었다. 그 짧은 찰나에 선우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끌어당겼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그의 가슴에 세게 안겨버렸다. 충돌과 동시에 두 사람의 숨이 한 번에 섞여버렸다. 다림의 두 손은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쥔 채 멈췄다. 선우의 한 팔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움켜쥔 상태였고 다른 손은 그녀의 뒷목 가까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바람도 거리도 빛도 둘만 남은 것처럼 다림은 숨을 들이켰다. 선우야.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선우의 눈빛을 더 흔들리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팔 안에 꼭 안겨있는 다림. 그녀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 오늘 하루 내내 참았던 감정. 그리고 지금 완전히 붕괴되는 그의 마음. 다림아, 너 선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그는 그녀를 살짝 일으켜 세우며 그러나 팔은 여전히 허리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다림은 당황해 몸을 때려 했지만 선우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멈췄다. 나도 돼, 나 괜찮아. 아니, 선우가 속삭이듯 말했다. 너 지금 하나도 괜찮지 않아. 다림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다림의 발이 다시 한번 살짝 흔들렸다. 이번엔 완전히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선우는 더는 참지 못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고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로 닿았다. 처음엔 서로 놀란 듯 앵겨든 채로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감정이라는 듯 선우의 키스는 서서히 깊어졌다. 부드러운 시작이었지만 참아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점점 뜨겁고 박력 있게 변했다.